바이든 대통령 이 예상대로 연임을 선언했는데요. 다만 부채 협상 시한을 한 달 정도 앞두고 CDS 금리가 급등하면서 2011년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의 악몽, 이 데자부가 돼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지는 않을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 혼탁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폴트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오늘 그 블랙손이 미국의 뉴욕의 그 아파트 부분에 대한 디폴트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 굉장히 부담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정 PD께서도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 대한 부실 문제를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워낙 그 급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미국의 그 엑스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지표가 다우지를 비롯해서 3대 지수를 좀 끌어내렸죠. 경제 지표 의미는 내일 미국식으로 1분기 그 성장률이 속보치가 발표되기 때문에 같은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경제 지표의 의미가 좀 크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부동산 관련된 뭐 케이스 실러 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는 3월 그 페드 의사록 나오고 나서부터 경기 침체 논쟁이 이렇게 가열되고 있는데요.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면서 다우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가 좀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부터 그 빅테크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 예. 제2의 그 테슬라가 우려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2의 테슬라는 뭘까? 오늘 그 월가에서 두 가지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예. 하나는 그 속빈 강정이 될 것이다. 속빈 강정은 테슬라 실적이 매출은 증가했지만 이유는 급감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빈 감정이라는 표현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로그롤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로그롤링은 이제 예. 소비 영화에서 보면 강가에서 이 통나무 굴리기 해서 상대방이랑 똑같은 방향을 굴려 이제 본인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과 달리 이렇게 되면 아주 그냥 강물에 그 처박게 되는 이런 꼴이 되는데요. 빅테크 주가가 앞으로 로그롤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상당 부분 향후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예.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표현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부채 협상 한 달을 앞두고 예. 디폴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빅스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사실 그 빅스 지수의 급등 문제로 오늘 이제 빅스 지수가 19점대에 갔죠. 예. 그래서 전일에 비해서 한 14%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16 정도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부채 협상이 되온다 하더라도 이 부채 협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월가에서는 그게 무시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CDS 금리는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빅스 지수와 CDS 금리가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오늘부로 빅스 지수 올라가고 CDS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월가에서 보면 소위 그 부채 협상 리스크가 월가에서 느끼는 게 아니냐 하는 것 같아서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빅스 지수랑 CDS 금리의 이 디커플링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이 간다는 의미인데 네, 그렇습니다. 증시 입장에서는 참 뭐 압박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완화된다는 그 표현을 쓰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증시에 대해서는 그 호재가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예.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CDS 금리와 빅스 지수는 같이 가야 됩니다. CDS 금리라는 것은 뭘까 하는 측면은 아시겠습니다는 국가의 그 디폴트 위험 리스크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를 그 주시장에서 좌우는 빅스 지수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CDX 금리는 많이 올라갔는데 빅스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과거에 그 부채 협상에 그 시한이 걸려 있을 때 어쨌거나 타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어쨌거나 타결됐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오늘 그 앨런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근거가 바닥났다. 요 미국의 근거가 바닥났다는 게 엑스데이입니다. 이걸 디폴트로 바로 연결시키는 시각이 있는데요. 디폴트 시한이다. 이건 좀 다른 표현입니다. 엑스데이는 미국의 재무부의 그 소관상의 근거가 바닥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디폴트는 나중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반영하는 것이 사실 그 CDS 금리 내지는 그 빅스 지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앨런의 발언 이후에 빅스 지수가 한 14% 급등하면서 같이 이렇게 정비례 관계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CDS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월가에서 그동안 안도감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오늘 그 반영하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아마 1차 시한이 6월 5일 날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굳이 1차 시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1차 시한은 넘길 거다. 그래서 원래 협상 시한대로 타결돼야 되는데 1차 시한은 넘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앨런 의장이 오늘 그 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한이 넘길 때 미 국민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 사회보장비용, 소셜 시큐리티 문제인데요. 예. 요 소셜 시큐리티도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 미 국민 입장에서는 그만큼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화당 반대하지 말아라. 국민들도 이렇게 불안하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그런데요. 사실 그 엑스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 금고가 바닥났다는 그 신호가 되면서 예. 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도 지난 주말까지 사실 협상 시한이 넘기더라도 현재 미국의 이렇게 금고 사정을 이렇게 볼 때는 7에서 8월 정도까지는 끌어가지 않겠느냐 한데요. 오늘부로 6월 초로 앞당겨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은 4월 달 들어서 미국의 그 세수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안 좋으니까 자 지출은 이렇게 경직성 때문에 줄이지 않죠. 재정 지출은 계속 되는데 금고가 세수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여기 XA가 좀 앞당긴 게 아니냐. 이게 현실적으로 오면서 예. 이게 빅스 지수가 급등하고 CDS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빅스 지수가 오른다는 건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CDS 금리까지 치솟는다. 이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네. CDS 금리를 5년 보통은 대표 지수가 5년이고 예. 그다음에 1년 정도 아주 초단기로 구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CDS 금리는 우리 외환위기도 걸리고 예. 그다음에 2011년 미국에도 이 부채 협상 시한에서 사실 있었고 유럽의 그 재정 위기도 하고 근래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피그스 국가들 예. 유럽의 재정 위기 때 재정 관리를 잘못했던 이런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이런 국가들이 사실 그 위기에 되면서 많이 우리 시청자분한테 알려진 이렇게 되는데요. 예. 요거는 부도 위험에 요 부도 위험을 싸가지고 상품을 만든 것이 CDS거든요. 예.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금리라는 표현을 씁니다는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베팅하면 프리미엄에 대해서 사실 보상이 많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베팅하지 않으면 결국 그 보상이 적게 따르는 이런 금융 상품의 일행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5년물인데요. 재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XDA가 된다 해도 디폴트에 바로 빠지는 건 아니고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구별해서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재정의 속성상 5년짜리가 대표 금리인데요. 5년의 그 CDS 금리가 지금 55bp 정도 됩니다. 이거는 2011년 7월 달에 그때도 이제 디폴트 시향 넘겼을 때가 9월이었는데요. 딱 한 달 앞두고 이 그 수준 대비해서는 가장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1년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년짜리를 보면 오늘 그 제목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국의 그 부도 위험이 영국과 그리스보다도 더 높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 1년물 CDS 금리가 지금 100bp를 넘었습니다. 미국이. 근데 영국이 지금 14입니다. 그리스가 16 정도 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한테 영국과 그리스를 비교하는 것은 영국은 아주 재정이 관리를 좀 잘못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예. 5월 6일 날 찰스 3세 대관절을 앞두고 호주라든가 이런 게 왕실의 경비를 대지 않겠다 하는 예. 문제가 영국에 붕괴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진단해 주는 적이 있고요. 예. 재정 관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피그스의 아주 국가 중에서 가장 재정을 잘못 관리한 국가죠. 이거보다도 1년물 금리가 사실 그 미국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것이 오늘 시장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2011년으로 돌아가서 저 5년물 55bp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협상 시한 1차를 넘기고 나서 CDS 금리가 63bp인데요. 지금 55bp니까 거의 근접한 상황이죠. 예. 이거 두려움 안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움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S&P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CDS 금리가 63bp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사실 미국의 양대 평가 S&P, 무디스사, 유럽의 피치사 한 차례도 이때 당시에는 최고 등급, 트리플 A 등급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CDS 5년물이 63bp까지 치솟아 오면서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졌거든요. 예. 이름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의 기축통화 이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각종 국제금융질서라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국제금값이 그때 3,000달러 올라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인데요. 최근에 보면 달러 기축통화 탈락 문제, 금값 뭐 이렇게 문제 예. 다 나오죠.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네. 2011년과 마찬가지로 부채 협상 시한을 한 차례는 넘길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지금의 분위기 볼 때 월가 인식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6월 5일이 지금 부채 협상 시한이죠. 그렇죠. 제가 1차 시한을 구별한 것은 오늘부터 1차 시한 구별했는데요. 그만큼 1차 시한은 넘길 거다. 그럼 2차 시한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워싱턴 정가 중에서 가장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부채 협상 이 문제는 정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결국 대선을 치르고 있고,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에 나가겠다. 연임을 선언한 입장이거든요. 예. 연임을 선언한 입장에서 보면 부채 협상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협상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XA 문제, 디폴트 문제가 오늘 아주 핫 이슈가 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부채 협상을 쭉 보면 시청자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예. 이 부채 협상 시한이 올해 1월 19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주문 만 2년 만에 1월 20일이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부채 협상 문제가 나왔죠. 이것이 이제 부채 협상 시한에 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공화당의 하원을 장악하기 때문에 아까 이현 캐스도 또 우리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지금 좀처럼 대선을 앞두고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이 국고의 질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2011년 대비해서 국고의 질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냄비성인 국고가 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잘 좀 공화당에서 가져가면 내년에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빅마우스, 글로벌 빅마우스에서 보면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집권 4년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돈을 썼었는데 전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글로벌 빅마우스에 우리가 전해주었습니다는 예. 가장 재정 지출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펑펑 썼던 사람. 본인이 가장 많이 썼는데요. 이게 정치적 이슈화되기 위해서 사실 자신의 지금 구속당한 긴축한 긴박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측면이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 돈봉투 사건인데요. 이전에 이 반대당의 박무선의 의원을 통해서 야당 대표가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똑같은 기조다. 퍼퓰리스트가 나타난 전형적 기조다. 그런 것이 미국에서도 지금 발생하는 상황의 사태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2011년 오바마 정부 시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타나는 이유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이번이 굉장히 빨리 와닿게 되는 것은 예. 2011년보다 상황이 세 가지 정도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채가 엄청 늘어났죠. 예. 2011년도에 비해서는 재정은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죠. 지출이 매년 늘어나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당시보다는 상당히 국가 채무가 많아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는 금융위기 직후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로금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 3월서부터 금리를 0.5에서 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예. 5%는 결국 국채의 금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국제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고의 질이 상당히 나빠졌다는 것도 이 표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2011년 대비해서는 그때는 중국이 미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할 때 사실 미국의 전폭적 제재에서 WTO에 가입하고 2011년에는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의 지금처럼 경제 패권을 다툰 만큼 경제 위상이 높아졌던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중국의 막대한 외환 보유가 미국의 국채를 사줘서 미국의 국채를 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패권 다툼에서 미국의 국채를 아주 매각 속도가 우리도 이제 전해졌던 매각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속도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결국 매각 속도를 늘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2011년 대비해서 정반대 관계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페드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올라서 원리금 상환에 국채 이자 부담이 증가시키는 상태에서 예. 중국이 여기에 가세해서 국채를 매각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바이든 정부의 직격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서 빨리 와닿는 것은 뭐냐면 절대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 예. 또 금리가 굉장히 금리 인상 추세다. 세 번째는 중국이 경제 패권 다툼에서 보유국채를 빨리 파다 보니까 자 바이든 정부의 굉장히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 문제가 2011년 대비해서 4대 삼각성을 더 더해주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앨런 의장이 사실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심각성을 호소하게 되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XA와 디폴트 시한을 구별해달라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 국가가 바닥나더라도 또 협체 시한을 지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디폴트를 면할 수 있는 비상수단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예.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재무부 차원에서 기념주화, 1조짜리 백금주화를 발행하는 예. 소위 코인 마니티제이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발행해서 자 지금 법률적으로는 사실 법정 시한에 시한이 넘고 국가가 바닥되면 디폴트 되겠습니다는 통치 시한을 발행해서 의회에서 사실 이 시한을 이렇게 넘긴다 하더라도 통치에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폴트가 안 되는 거죠. 국고는 바닥 나더라도. 그래서 구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남겨주셔서 자, 세 번째는 컨설을 발행합니다. 리스케줄링 해가지고 부도 시한을 되지 않는 국고가 바닥되는 컨설을 발행해서 계속해서 부도를 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마이백 문제가 있죠. 이건 시청자 여러분, 페드 입장과 가불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구기준 매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데이와 디폴트 시한은 구별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 시한이 넘기면 예. 바로 디폴트가 되는 게 셧다운이 된다. 셧다운이 된다. 그래서 1차 시한이 넘기면 2차 시한이 될 때까지 이제 잡겠습니다는 셧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셧다운 문제는 이제 재정 지출 못 하는 거죠. 가장 한 게 공무원 수를 줄여버립니다. 그다음에 기관들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 셧다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예. 이 셧다운 상태가 된다. 공무원들이 이제 휴가 아주 국가에서 안 보내든가 이런 사람을 제어하고는 전부 공무원 휴직해달라. 예. 그럼 지출 경비가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경직성 경비에 해당된다.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엑스데이 논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연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당장 오는 5월 FOMC 회의부터 금리 동결에 나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국고가 바닥났으면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보면 지금의 경기 침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예. 또 하나의 축이 페드 통화정책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고가 지금 바닥났으니까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물가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페드가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당신네들도 3월 FOMC 의사록에서 경기 침체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인플레를 좀 잡기 위해서 그동안 금리 인상 국면 금리 인상 뒷전으로 우선순위를 좀 밀려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페드의
적극적 역할, 보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엑스데이 논쟁과 함께 페드의 사실 그 금리 인플레를 이렇게 우선하는 요것을 좀 뒤쪽으로 물러달라 하는 쪽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페드가 과연 금리를 인상을 멈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바이든 정부의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는 5월부터 회의서부터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동결시켜야 된다, 멈춰야 된다 하는 시각이 있지만 아직도 페드 내에서는 트럼프 때 임명했던 트럼프 퀴즈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는 대표적 인물이 제롬 파월도 공화당에 때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번에 연임될 때 이 사람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성향이라는 것은 마지막 상황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본인의 색채, 공화당 색채라는 인사를 이렇게 얘기하면 더 바이든 정부가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가 이런 데 대놓고 당신 교체해야 된다 하는 쪽이 얘기를 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이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오늘 내년 대선에 연임에 나가겠다고 선언 입장에서 가장 머릿속에 엑스데이가 됐을 때 가장 머릿속에 남았던 후회할 수 있는 사항이 이 대목이지 않느냐 하는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알려지지 않는 이렇게 하나의 미국 사람들은 요거 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렇게 후회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해서 남이 들리지 않게끔 얘기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시카고의 페드 워치에서는 5월 FOMC는 한 차례는 인상한다. 예. 0.25 인상한다. 6월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6월에는 협상 시한을 넘겨줍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구인이 이제는 중단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부채 한도를 둘러싼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달러가 이 기축 통화에 더 이상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약화될 것이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사실 2011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협상 시한을 넘겼을 때는 예. 뭐가 미국에서 희생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기축통화가 역할로서 많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많이 나온다. 이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달러 위상이 떨어지면서 사실 금분이들 당시에는 럼니 후보거든요. 아직 이제 공화당 후보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럼니 후보가 로버트 지올릭 당시에 세계은행 총재와 함께 사실 금분위기를 주장해서 그때 금값이 2,000달러 근접하면서 3,000달러에게 나왔던 겁니다. 상황이 동일하죠. 예.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디스가 국가신용등 감등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때와 당시에는 그때는 중국과 협조 관계인데 지금은 중국과 갈등 관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탈달러와 함께 좀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금값 오늘 2,000달러가 다시 넘었죠. 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5,000달러는 아니라 3,000달러 다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앞으로 협상 시한과 함께 계속해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가에서 돌고 있는 엑스데이 논쟁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